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건강 지식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과일 중 하나인 사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그냥 맛있는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사과는 우리 몸에 정말 놀라운 효능을 가져다주는 천연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사과가 우리 몸에 가져다주는 효능은 정말 다양합니다. 먼저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변비 개선 효과입니다. 사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과는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사과의 펙틴이라는 성분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어서 당뇨병 환자분들께도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항산화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춰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 강화가 정말 중요한데 사과가 이런 부분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의 주요 성분과 그 효능. 사과에는 정말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펙틴은 사과의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입니다. 이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서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동시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케르세틴이라는 성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염증을 줄여주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서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사과 한 개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C의 약 14%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어서 피부 건강에도 좋고 철분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을 배출시켜 주어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고 근육과 신경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클로로겐산은 또 다른 항산화 물질로서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간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가 좋은 질환들. 사과는 여러 가지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에 사과가 좋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사과의 펙틴과 기타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당뇨병 환자분들은 적정량을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도 사과가 도움이 됩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 건강을 개선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사과가 천연 변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또한 펙틴은 장내 수분을 조절해 주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사과가 큰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해주며 항염 효과를 통해 동맥경화 진행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 불량이 있으신 분들께도 사과가 좋습니다. 사과의 유기산이 소화를 도와주고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개선해 주어서 전반적인 소화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음식들. 사과의 영양 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어떤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견과류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사과의 당분 흡수를 더욱 완만하게 해줍니다. 또한 견과류의 비타민 E와 사과의 비타민 C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요거트와 사과를 함께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와 사과의 프리바이오틱스가 만나서 장 건강에 더욱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시면 단백질 함량도 높아서 더욱 좋습니다. 계피와 사과는 정말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항염 효과가 있어서 사과의 효능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사과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 주어서 소화에도 더욱 좋습니다. 오트밀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 섭취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사과 요리 레시피. 이제 사과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시피 1. 구운 사과와 견과류 요거트볼. 재료 사과 2개, 그릭 요거트 1컵, 호두 14컵, 아몬드 14컵, 계피가루 1티스푼, 꿀 2티스푼. 만드는 방법. 먼저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오븐을 180도로 예열한 후 사과 슬라이스에 계피가루를 뿌려서 15-20분간 구워줍니다. 이때 사과가 살짝 캐러멜화되면서 단맛이 더욱 깊어집니다. 견과류는 팬에서 살짝 볶아서 고소한 맛을 내줍니다. 그릭 요거트에 꿀을 넣고 잘 섞어준 다음 구운 사과와 볶은 견과류를 올려서 완성합니다. 이 요리는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드시기에 정말 좋습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영양적으로도 매우 우수하고 맛도 훌륭합니다. 레시피 2. 사과, 계피 오트밀주. 재료 오트밀 12컵, 사과 1개, 우유 1컵, 계피가루 12티스푼, 바닐라, 에센스 몇 방울, 꿀 1티스푼. 만드는 방법. 사과는 껍질을 벗기고 작은 큐브 모양으로 자릅니다. 팬에 사과와 계피가루를 넣고 약간의 물과 함께 5분 정도 끓여서 사과가 부드러워지도록 합니다. 별도의 냄비에 오트밀과 우유를 넣고 중불에서 5-7분간 끓여줍니다. 오트밀이 걸쭉해지면 익힌 사과와 바닐라 에센스, 꿀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 죽은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가 높아서 특히 어르신분들께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드시면 하루 종일 든든하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사과를 가장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데 사과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껍질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꼭 껍질째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충분히 씻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과 표면에는 농약이나 왁스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흐르는 물에서 30초 이상 문질러 씻어주시거나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은 물에 담갔다가 씻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과는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 드시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공복에 드시면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과를 천천히 씹으면 침 분비가 활발해져서 소화가 더 잘 되고 포만감도 더 오래 지속됩니다. 또한 턱 근육 운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섭취 시 유용한 팁들.
사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적정량은 중간 크기 사과 1-2개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섭취가 과도해질 수 있고 식이섬유로 인해 배에 가스가 찰 수도 있습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사과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다른 과일과 분리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다른 과일의 숙성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색깔별 특징을 아시면 더욱 좋습니다. 빨간 사과는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노란 사과는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습니다. 초록 사과는 산도가 높아서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 외에도 구워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스무디로 만들어서 드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시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사과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무제한 드시면 안 됩니다. 혈당 측정을 하시면서 개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의 프럭토스라는 당분이 일부 분들께는 복부 팽만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사과를 드신 후 입을 헹구시거나 30분 후에 양치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과의 산성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사과 섭취량도 의사와 상담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약, 잔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유기농 사과를 선택하시거나 일반 사과라도 충분히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결론. 지금까지 사과의 놀라운 건강 효능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는 정말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놀라운 건강 효과를 가진 과일입니다. 펙틴, 케르세틴, 비타민C, 칼륨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혈압 관리, 장 건강,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변비, 심혈관 질환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더욱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 요거트, 계피, 오트밀 등과 함께 드시면 영양 효과가 더욱 높아지고 다양한 요리법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의 시작은 작은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부터 사과 한 개를 더 챙겨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사과가 함께 지켜드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정중히 부탁드립니다.